계획 제도로 갑니다. 도시관리계획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도시 설계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동네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몇백 세대 들어선다. 그럼 그 동네 도로, 공원, 학교, 기반시설, 그리고 이 동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민간기업이 개발한다고 그들이 자기 동네를 설계합니까? 아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5번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시할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에 결정합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도 역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동네 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개발하는 자들은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법령에 정해진 그 지역 안의 건축 제한 이거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건축 제한하고 서로 다르겠죠. 근데 보통 지구단위 계획으로 강화다 완화다? 완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정해진 동네는 개발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완화합니다. 그러면 원래 지역 안으로 하면은 건폐율이 만약에 60이라면 지구단위 계획하면 80 이런 식으로 완화가 돼요. 그러면 그 동네 개발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 징역 벌금입니다. 그죠? 자,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 5번이다. 자, 목적은 뭡니까?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동네를 시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토기미양, 세차를 동그라미 하면 토기미양을 위해서 수립하는 거다. 그런데 앞에 범위가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도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도시 전체, 만약에 이천시 전체로 본다면 여기 어느 동네 개발되는 동네는 전부 다 일부다? 일부죠. 앞에 범위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 전체를 말했으니까 어느 동네 개발은 일부죠. 그죠? 예. 만약에 도시 기본계획 같으면 전부죠. 도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분명히 일부 동네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볼 때는 일부다. 이게 일부지. 이 자리에 전부 들어가면 틀린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앞에 무대가 도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어느 동네는 분명히 일부일 수밖에 없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원래 법령의 지역 안의 건축 제한하고 다르게 보통 완화되는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 정하겠지만 그래도 해당 지역의 특성은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죠. 다르게 하지만 완전히 얼토당토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 주거지역인데 여기 건축 제한을 주거기능에 전혀 지장을 주는 다른 개발을 허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맞다. 자, 근데 전국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다른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국장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들어갑니다. 즉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국의 시장 군수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자기들 멋대로 수립하면 안 되겠죠.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준다. 우리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정 대상이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모두 뭐로? 도시관리계획 5번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근데 이때 결정권자가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응? 다른 관리계획에는 시장 군수가 없는데 국장, 시도지사만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역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럼 구역 지정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자.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비도시지역. 자, 비도시지역이 어디죠? 관농자죠.
도관농자 할 때 도, 관농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어디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더 많이 지정한다?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동네는 개발하는 동네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개발하는 동네죠. 지구단위계획구역 많이 지정하고.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지정하는데 관농자 가운데 농림하고 자연은 개발될 가능성이 적죠. 결국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관리지역 중에도 어디? 보생계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 가능성이 많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하게 하니까요. 이미 마을이 형성되는데 거기다 개발해봐야 별 효과가 없죠.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비도시 지역에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동네가 아니라도 뭐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도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역 그게 비도시지역입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이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늘 하는 겁니다. 이 시내 도시지역 같은 데는요. 곳곳에 개발하죠. 개발할 때마다 지구단위계획 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다음 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지정. 그럼 임의지정 대상 가운데 앞에 특별한 조건이 더 붙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지정.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임의지정 먼저 보고 그 중에 좀 더 조건 붙는 의무지정을 그 다음에 보자. 자, 그러면 다음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임의지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 자, 여기가 이천시내인데요. 이천시인데 여기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구역이다. 겁니다. 신시가지. 근데 이 구역에 전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나오죠. 근데 아까 저 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정의할 때는요. 앞에 범위가 뭐였어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 전체를 놓고 봤죠. 그때 어느 동네는 일부죠. 여긴 전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도시 전체가 아니고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죠? 또 도시개발구 요 구역에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정의할 때는 앞에 범위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체를 놓고 봤으니까 이 동네는 어쨌든 일부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구역 지정할 때는 다음 지역에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이때는 전부 또 일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걸 시험 문제를 내더라 이겁니다. 다음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이때는 나와도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지역 어떤 곳? 첫째 지구. 자, 우리 국회법에 지구가 몇 개입니까? 9개. 고방, 특복, 보경, 방치계 9개입니다. 근데 그 지구 가운데는 개발하는 것도 있고 보존하는 것도 있죠. 그죠? 경관지구 이런 데는 개발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 응? 꼭 지정해야 한다. 근데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칠약지구 같으면 개발이다 보존이다? 개발이죠. 그럼 지정 대상 할 때는요. 이걸 외우지 말고요. 여기가 개발인지 보존인지. 그럼 개발이면 지정할 수 있고 보존이면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칠약지구는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개발이죠.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다. 있답니다. 개발이잖아요. 있다죠. 그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잖아요. 근데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개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지정할 수 있다죠. 있다 맞다. 도시개발구역 저거 두 번째 거 개발이다 보존이다. 개발 들어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는 뭐 다음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랬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러면 쭉 보시면서 전혀 외우지 말고요. 개발 지정할 수 있다. 보존 지정할 수 없다. 이러면 돼요. 쉽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도 첫자를 동그라미 정비구역 정 택지개발지구 택 도정택 친구 이름이라 생각하고 도정택. 예?
임의지정은 도정택인데요. 좀 이따 의무지정 지정해야 한다는 정택입니다. 도가 빠지고요. 그럼 도는 지정해야 한다면 틀려요. 좀 이따가 정택으로서 10년 정택 10년경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의무지정에는 도가 안에 빠진다. 도정택, 정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봐요. 정비구역은 개발이다, 보전이다? 개발. 어떻게 알아요? 정비사업이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에도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건축도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택지개발, 개발 들어가죠. 지정할 수 있다. 맞다. 대지조성 사업. 대지조성하면 형질 변경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공단이죠. 공단은 개발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이죠. 자, 봐요. 설악산 국립공원 올라가는데 주변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보전이죠.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지정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거 모여있는 동네 있죠. 그런 동네가 바로 관광단지 아니면 관광특구입니다. 거기는 개발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맞다. 자, 관광단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맞다. 아, 관광단지는 개발이잖아.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되죠. 그죠? 준산업단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맞아요? 준산업단지는 개발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죠. 그죠? 없다. 틀렸다. 있답니다. 여기 작년 문제였어요. 작년 34회 문제. 그죠? 네. 자, 이번에 요약집에 작년 34회 기출지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족보에는 34회 지문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요약집에다 그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서 같이 작년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다, 보전이다? 보전입니다. 개발 들어간다고 개발 이러면 안 됩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전이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있어요? 없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해제되면 개발 가능하잖아요. 그냥 개발 제한구역은 보전이니까 지정할 수 없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하면 해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해제돼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도, 시공 요거 4개는 전부 보전입니다. 지정할 수 없죠? 근데 계도, 시공에서 해제되는 구역하면 개발 가능하다. 지정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는 지역하면 개발 가능하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도, 시공, 해제로 외우면 돼요. 계도, 시공, 해제. 자, 녹지지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녹지지역은 개발 보전? 보전이죠. 지정할 수 없죠. 녹지지역에서 주거 또는 상업 또는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럼 주상공 중에 하나로 변경되면 개발 가능하죠.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녹주상공 변경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계도시공 해제, 녹주상공 변경 이런 식으로.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이다, 보전이다? 개발, 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 자, 복합적. 우리 복합개발진흥지구 있었죠? 어디에요? 우리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 있었잖아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1일개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건 지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복합적 토지 이용한다면 개발이라는 뜻이 숨어 있죠. 그죠? 겹쳐가지고 막 한다, 개발한다는 거는 이거는 개발이죠. 그럼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작년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데인데. 그러면 복합적 토지 이용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동네는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이거 4개. 근데 작년 문제에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시킬 필요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일반 공업 없죠. 그죠? 요 조문에 있는 거는 일반 주거는 있지만 일반 공업은 없죠. 이 문장 맞다. 자, 이게 일반 공업지역도 개발인 건 맞지만 요 항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지간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못 맞춰요. 그죠? 작년에 좀 틀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 냈던 겁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은 해박합니다만은 공법에 하도 법 조문이 많으니까 그 구석에 처박힌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거 다 잡으려고 하면 공부 분량이 3배, 4배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버린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문제 나왔던 거니까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기 해당되는 요거 4개 지역에는 여기 일반 어디요?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만 한번 봐두자 이겁니다. 원래 나올 가능성은 없다. 작년에 나왔던 제문인데 별로 중요한 제문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역세권 등 대중교통 용이하면 개발이다, 보존이다? 개발이죠. 당연히 역세권 근처에는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고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이런 데는 당연히 개발이겠죠. 지정할 수 있다. 근데 27회 때 2개의 노선 교차 2km 이내 틀렸죠. 3개 1km인데 2개 2km에서 틀렸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 나왔던 겁니다. 기존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깨알만한 게 쫙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 그죠? 못하죠? 근데 핵심을 알면 개발이냐 지정할 수 있다. 보전이면 지정 못한다. 간단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녹하면 지정할 수 없고 녹주상공 변경하면 지정할 수 있고 궤도 시공하면 지정할 수 없고 궤도 시공 해제하면 지정할 수 있고 그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쉬워진다. 자, 도정택 가운데 도정택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그중에 정택 10년 경과는 지정해야 하는데 도는 의무지정에는 빠진다. 이런 거. 예,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할 수 없지만 그 안에 관광단지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의무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다음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어디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정택이죠. 정택. 근데 앞에 도 빠졌죠, 그죠? 아까 임의지정은 도정택인데 의무지정은 정택입니다. 도는 빠집니다. 정택으로서 10년 지난. 그럼 정택이면 그냥 정택이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정택인데 사업 끝나고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정 안 했다면 그때는 지정해야 한다 된다고 합니다. 그 외울 때는 정택 10년 지난 이러면 돼요. 정택 10년 지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보세요. 시험 2번이 나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요 도가 글자가 색깔 넣었는데 안 보여요. 그죠? 빨간색인데. 아까 의무 정택, 자, 임의지정은 도정택인데 의무지정은 정택 그랬죠. 도가 빠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10년 지난 지정해야 한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억하기를 임의지정은 도정택이지만 의무지정은 정택 10년 지난이다. 도는 빠진다.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꼭 그걸 물고 늘어진다. 도시개발구역 10년 지난 지정해야 한다면 틀렸다. 맞죠? 예, 네, 저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 5년 지나면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정택 10년 지난이죠. 5년 지난 아니죠. 여기서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택 10년 지난 이러면 되는데 도 10년 지난 틀렸다. 또 택지개발지구 10년 지났는데 5년 지난 하면 틀렸다. 그죠? 그렇게 나오죠. 자, 아까 임의지정에는 궤도 시공 해제 지정할 수 있다 했죠. 의무지정은
계도는 빠지고 시공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한다. 자, 그냥 계도 시공 해제면 지정할 수 있다죠. 근데 계도는 빠지고 시공 해제인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그때는 지정해야 한다 돼요. 그죠? 그냥 계도 시공은 뭐 면적 관계없이 계도 시공 해제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의무 지정은 계도는 빠지고 시공 해제 30만 이상 그때는 지정해야 한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녹주상공 변경이면 지정할 수 있다였죠. 녹주상공 변경으로서 30만 이상이면 그때는 역시 지정해야 한다. 30만 이상. 그러니까 이미 지정에다 뒤에 일정한 조건이 붙었죠. 10년 지난 30만 이상. 이런 조건이 붙으면 지정해야 한다가 되죠. 이걸 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그날까지 의무 지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전에처럼 핵심을 딱 따가지고 정택 10년 지난 시공 해제 30만 이상 녹주상공 변경 3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 끝. 그죠? 핵심 단어만 딱 따가지고 금방 외울 수 있죠. 근데 시험에 정택 30만 이상 틀리죠. 정택은 10년 지난이지 30만 이상 아니죠. 여기 있는 30만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또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죠? 정택 10년 지난 시공 해제 30만 이상 녹주상공 변경 3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또 여기다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은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이미 지정에는 계도 시공 해제 지정할 수 있다지만 의무 지정은 계도는 빠지죠. 꼭 그때 개발제한구역 그거 빠진 거를 집어넣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면 틀렸다. 개발제한구역은 빠진다는 겁니다. 시공 해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걸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연습하면 돼요. 예. 자, 이번에는 비도시 지역. 관농자 지역이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럼 비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많이 안 합니다. 도시 지역은 워낙 개발 지역이니까 지정, 의무 지정, 임의 지정, 의무 지정 다 있지만 비도시 지역은 관농자 지역이죠. 농림하고 자연은 거의 보전이니까 지정 가능성이 없죠. 결국은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 자, 그러면 여기 이미 의무 없고요. 일단 계획 관리 지역부터 보자. 관농자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원래는 계획 관리 지역만 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개발해봐야 개발할 땅이 별로 없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50%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일 것.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일 것. 이렇게. 나머지는 농림지역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리지역이라 해야 되죠. 그죠? 예. 농림지역 같은 보전목적 지역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함정팔 수 있어요. 농림 보전관리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만약에 아파트 연립주택 계획이 포함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것. 근데 우리 관리지역은 원래 4층 이하고 아파트 안 된다고 들었죠. 그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아파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 이천시를 벗어나서 저 바깥에 관리지역 같은데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아파트 짓는다면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아셨죠? 그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요. 저 동네 도시지역 바뀐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 아파트 짓고 도시를 바꾼다. 앞으로 커진다. 개발 가능성 많다. 땅값 오른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얼마요? 얼마로 보여요?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맞아요?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50% 이상이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보세요.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50%는 다른 말로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3분의 2 이상 틀렸죠? 이게 작년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죠? 작년 34회 지문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관농자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혹시 계획관리지역 아니라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가능한 동네죠. 거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우리 5개죠. 주산관복특 맞죠? 자, 그럼 주산관복특 가운데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여기는 어디? 계획관리지역에.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 복합개발진흥지구, 요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각각 위치한다. 근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무슨 지역에 하고 외우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죠? 머리 아픈데, 그죠?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가만히 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농림지역에 갈 수 있죠. 그죠? 농림지역 있잖아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틀렸다. 해당한다죠. 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은 농림지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다. 100점 중에서 10점, 20점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더구나 작년 문제니까, 따끈따끈한 문제니까, 그죠? 구경은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10점, 20점인데 전국 수석을 노리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전국 수석하려면 요거 보고 외우세요. 그죠? 예. 수석하려면 공법을 90점 이상 맞아야 수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 하시고, 그 외 분은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수석하면은 그 옛날에는 큰 학원에는 그죠? 자동차 한 대씩 선물로 줬어요. 예. 우리 원장님은 자동차 주실란가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학생만 많으면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학생이 적으니까 지금은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몇백 명 되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보시죠. 이건 됐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다. 나중에 약지 보고 비교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다 했어요. 무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공연을 한다. 그 공연이 뭐죠?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 안의 건축 제한하고 다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죠. 보통 완화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동네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이천역 앞에 그 주변에 빈 땅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이천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놨을 겁니다. 그럼 그 동네마다 어떻게 개발할지 이미 다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죠? 예, 최근에 뭐 여기저기 건축물 짓던데 이미 설계는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역지구 3분. 지역지구 지정이 아니고 3분.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큼직하게 처음부터 지역 지정하는 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하는 건 내용이 돼요. 아셨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없지만 일종 전용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세분하는 건 된다 이겁니다. 예. 예. 세분입니다. 지정이 아니고. 또 세분된 지구를 변경하는 거 그런 건 내용이 돼요. 기존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지구 단위 계획 대체하려면 대체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어요. 이건 별 신경 쓸 거 없고 기반 시설, 도로, 공원, 학교 배치하는 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요거 2번, 4번 두 개. 자, 맨 위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 4번에 기건 두 개를 포함한 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최소한도 두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만 들어간다면 2번, 4번 두 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3개 들어간다면 2번, 4번 외에 다른 거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동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여기 있는 8개를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2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2개를 필수사항. 자, 필수사항이 뭐다?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근데 시험 나올 때 이거 4개에다가 다른 거 하나 섞어놓고 다음 중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하나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야, 이거 누가 배웁니까? 그죠? 근데 필수사항은 첫째가 기건이죠. 그럼 기건하고 외워놨는데 그거 4개에다 다른 하나, 기건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되죠. 그래서 다른 이런 게 나오면 답은 쉬워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 그렇게 외우는 거 알고 똑같이 건자로 시작하는 거 요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요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기건인데 기가 1개고 건이 4개죠. 그죠?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 아님. 요게 28회 때 나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건자로 시작하더라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 아님.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자. 아시죠? 요거는 필수사항 아님.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을 골라라.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반시설 해놓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거 아닌 거. 이 문제가 시험 나왔다. 나중에 이 문제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 해두고 나머지는 환경관리, 경관,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만 한번 논두상 찍어두세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맞다. 그 정도는 봐두자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억지로 안 외워도 나중에 시험지에 나오면 그거 본 적 있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안에 아까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도로, 공원, 학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하고 개발 밀도가 적절한 조화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자, 보세요. 만약에 2000역 앞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 밀도는 아주 높은데 고층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설계해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동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도시계획 시설은 부족하게 설계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하고 개발 밀도는 적절한 조화 이룰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문장 나오면 맞다 그러면 됩니다. 적절한 조화가 좋은 말이죠. 그죠? 나오면 당연히 맞다 그러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원래 법령에 정해진 지역 안의 건축 제한하고 다르게 정하는데 완하다 강하다? 완하죠. 개발하는 동네니까 완하겠죠. 그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안 한다면 건폐율이 60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면 80 이런 식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완화합니다. 여러 가지 법의 규정을 완화하는데 완화되는 법 조문이 어떤 걸까? 국계법의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우리가 지역지구 안의 건축 제한 각 지역별로 표 21개 있었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할 때는 원래 거기 없는 것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정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완화라는 겁니다. 또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건축법에 가면 대지 안에 조경, 공개 공지 이런 거 완화합니다. 근데 완화 안 되는 걸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이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에 보면 접도 길이 2m 이상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화가 안 돼요. 그거 완화한다는 건 뭐냐면 2m 덜 접해도 되도록 완화한다 이 말입니다. 대지가 도로의 길이 2m 이상 접해야 통행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걸 완화해서 1m만 접해도 된다 이렇게 완화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교통에 문제 있으니까. 또 대지 분할 제한 이것도 완화 안 되는 게 단골로요. 대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면 건축물 못 짓는 땅 생길까 봐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미달하게 분할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완화해버리면 50, 40 이렇게 분할하면 건축물 못 짓는 땅이 너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완화 안 되는 거 단골로 등장하는 게 요거 2개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거 이거다. 이런 것만 봐두세요. 높이 제한,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 이런 거 완화합니다. 요거 완화하는 건
뒷장 넘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완화 적용은 그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